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한 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새벽 해당 영상은 2024년 테러리스트 작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2년 전에 조사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며 이를 유대인 학살에 비유하는 건 홀로코스트 경시라고 비판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TBC에 인권이야말로 꼭 지켜야 하는 근본적 가치인 만큼 영상 시점과 관계없이 그대로 보자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인간의 존엄은 짓밟혀선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반인권 반국제법 행위는 지적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대국 눈치만 보는 침묵의 외교가 아니라 약자의 고통 앞에서 말하는 리더십. 국민이 보고 싶은 대통령의 모습,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정치한 언니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정은혜 민주당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사실 오프닝으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올린 X 글이 번져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재명 대통령 글은 이 중동 분쟁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시신을 이렇게 던지는 장면, 그걸 보고서 이제 요거는 사실 확인 필요한데 이거 지금 진짜 너무 이제 뭐 문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 그게 이제 언제적 사진이냐, 2년 전 전쟁 사진인데 지금 왜 올리느냐, 이건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막 국힘에서 또 공세를 이어오고 이스라엘 외무부까지 약간 반발했다, 뭐 이런 사태입니다. 요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께 여쭐게요. 저는 일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SNS에 3번을 올리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외무부에서도 이제 SNS 글을 올리고 했는데요. 저는 일단 대통령의 정의감과 용기에 좀 감사하고 공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3번째 SNS에 보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까지 이 명분 없는 어떤 침략 전쟁에 있어서 어느 누가 이런 말 한마디 했습니까? 다 이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국민들이 다 부러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외교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란은 우리 대통령의 뜻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런 뜻을 이야기한 거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경시하려고 했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네타냐후의 어떤 명분 없는 전쟁과 공격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뜻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 아세요? 이거 맨 처음에 올렸던 X 글이 그 밑에 리트윗이 된 게 팔레스타인이 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같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 글을 쓴 팔레스타인이 대통령의 글을 보고 감사하다, 맞아요. 네, 관심 가져주셔서, 아무도 우리가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금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 아픔을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네. 사실 이거는 필요한 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강한 메시지를 보내신 게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한 것이고, 거기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나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략을 당했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또 얘기를 했던 것이고,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또 설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대통령님께서의 그 글은 사실은 오해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신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기보다는 그렇죠.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파키스탄 국민, 레바논 국민 모두가 당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쟁을 하는 그 당사자들 그리고 특히 군인 병력들 그들의 문제인 것인지 이게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군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제 또 사망하신 분에 대한 그 바디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모욕하는 그죠. 그것을 모욕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짐승과 다른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진짜 민간인들도 무차별적으로 학살이 되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란에서 또 레바논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380명이 지금 사망을 했대요. 지금 이런 거 그냥 아무 말도 못하면 만약 외교적인 뭐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약자들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셔요. 맞습니다. 이 계산을 못 하십니다. 약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세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글도 나온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기에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SNS에 쓰셨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일단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초반에는 대통령께서는 이 아이들을 고문해서 죽였다라고 이제 그 트윗한 맞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기 예.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반인권적이고 네. 반인륜적인 범죄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정말이라면 이거는 사실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이건 정말 본능적으로 그렇게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냥 꼬투리 잡아서 뭐 이 외교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생긴 것처럼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미국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문제 생길까봐.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송원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게 이스라엘 정부랑 뭐 외교적으로 충돌이 된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끼어들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 파병해야 된다고 했었던 당이 어느 당입니까? 국힘에서 맞네. 파병해야 된다. 예. 우리 젊은 그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된다. 군인으로 호르무즈 보내야 해역에.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놓고 무슨 지금 와서 마치 대통령이 그냥 그쵸? SNS로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마치 그냥 누구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적반하장이다. 네. 예. 지금 오늘 이제 파키스탄에서 일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너무나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서 이게 뭐 어떤 예를 들면 단순하게 뭐 과거처럼 뭐 핵을 포기하겠다, 뭐 우라늄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결론이 나왔을 때 뭐 합의가 되고 사실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란도 이란 내부에 있는 그런 반이란 세력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하루에 소비되는 비용이 1조에서 2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지금 추정치가. 근데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만요? 네, 하루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전쟁이 38일이 지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2주간의 휴전인데 사실 그 비용도 지금 굉장히 문제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번 전쟁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하신 분이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에서. 그렇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미국 내부에 굉장히 곤란한 점은 사실 미국은 뭐 동부나 서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동부 서부에는 이제 좀 번화가 쪽 뭐 뉴욕이라든지 뭐
그런 쪽은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대다수는 자동차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다 자차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기름값이에요. 근데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이제 사셨던 분들이 당장 민생에 그 체감이 왔을 때는 그 고통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트럼프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2주라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쨌든 2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무난히 또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루에 통과되는 게 한 15척밖에 되지 그렇죠. 않고 여기서 또 이제 통행료를 걷어야 되는데 이걸 뭐 이란과 미국이 또 나눠서 받느냐 뭐 거의 뭐 그리고 아니면 무슨 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전쟁의 종결을 원할 겁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란은 자신들이 내놓은 협상, 뭐 10가지 협상을 2번 내놨다는데 그 두 번째 협상이 좀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협상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마디로 둘 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전쟁이 끝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조금 관가했던 것은 이게 전쟁이라는 게 사실 과거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SNS도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뭐 내가 승리했다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예. 거의 뭐 전쟁의 명분도 사실 굉장히 약했고 그리고 지금 평화의 를 위한 그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아지겠다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란 협상단이 오늘 이 파키스탄 갈 때 미군이 한번 오폭 사고 나서 어린이들 많이 죽었잖아요. 네, 여자 네. 어린이들. 그거 사진 그 아이들 사진 맞습니다.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의도가 있는 건데 일단은 뭐 도덕적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니네가 가해자야라는 네. 것부터 시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강경파나 유족들에게 우리는 이 희생자를 잊지 않았다라는 표시를 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강하게 남기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내 여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내 여론을 좀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란에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좀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아이들의 사진들을 이제 다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약한 분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이들, 그다음에 노인,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받아요. 근데 미국이 아까 이제 뭐 하루에 1조 쓴다 전쟁으로 그 얘기도 했지만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월 한 달만 0.9% 뛰어서 지금 인플레 3.3%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황도 그닥 좋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도 빠르게 끝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네타냐후예요.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 이 사람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 자국 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걸 어떻게 타개하려고 지금 전쟁을 더 지속하는 거다.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실제로 뭐 7월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요.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전쟁은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뭐 참모들이라든지 뭐 군사 작전에 의한 아니면 어떤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본인이 판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네타냐후와 함께 지금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위인가요? 뭐 유대인이라고도 들었고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그 아들들이 뭐 드론 회사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큰 이익을 얻었다고 했으니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국 정부를 위한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것인지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과거에 피해를 받았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 이런 수단으로 쓰는 거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맞아요. 게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는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얘기를 그 하셨다라고 지적이?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정말 네타냐후 개인을 한 위한 명을 위한. 전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4월 12일부터 아까 말씀하신 부패 및 뇌물 혐의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제 재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핑계 대고 계속해서 이제 기일을 미루고 불출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드는 거고요. 네타냐후의 지지 세력은 또 그리고 굉장히 전쟁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입니다. 강경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전쟁을 그만두게 되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